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치매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을 하면 더욱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중에 좋은 운동은 걷는 거라고 소개해드렸고 10cm 더 보폭을 넓히며 걷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텔레비전에 소개된 내용을 잠깐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머릿속의 주계라고들 하죠. 치매를 수배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교수분을 모셨습니다. 정지양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양입니다. 네. 현재 이제 치매 인구가 100만 명, 2023년에 90만 명, 곧 100만 명. 네. 야, 치매 검사 한번 받으러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좋은 말 없어요? 아버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센터 이름 자체가 치매 치매 안심센터다 안심센터니까. 보니까 그 앞에 가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이렇게 화를 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한 번씩 가야 된다고 들었다. 우리가 명령서를 받았으니까 한번 가보시자라고 얘기해서 같이 가시고 또 이제 의심되는 분이 이제 어머님이시면 아버님도 같이 가시는 거죠. 네, 같이 가셔서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러네. 얘기 되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치매약, 알츠하이머건, 혈관성 치매건,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요? 현재로서는 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치료제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무기가 뇌 안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NMDA 리셉터를 좀 조절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약물밖에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약물을 적절하게 썼을 때 정말 치매로 진단받고 나빠지는 속도를 한 30% 정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게 과학적인 인지 기능이 천천히 결과입니다.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치매를 납두면 그냥 확 떨어지는데 이건 좀 천천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고 하는 MMSE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만으로 1년씩 평가를 해보면 약을 쓰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약을 썼던 군이 한 1.5에서 한 2점 정도 덜 나빠지는 걸로. 네. 아, 그래? 그게 의학적으로. 하여튼 신경의 시냅스 활동을 좀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도 여러 있을 가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제 약물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병원에 오시고 가족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셨을 때 아마 복합적으로 좀 덜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춰준다는 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인 거지. 그럼요. 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케어해야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반복 같은 말 계속하면 들어주면 돼요? 법륜 스님의 멘트가 있는데요. 네. 아니 금강경도 하루에 100번씩 읽으면서 왜 어머님한테 똑같은 말 못하냐. 회사 갔어. 그리고 또 물어보면 회사. 또 물어보면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정말 그게 핵심입니다. 거의 신경과 의사의 처방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말 뭔가 팩트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데 너한테 물어보면 그 반응. 반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항상 대답을 해주는구나. 그렇죠. 네, 쳐다보고 웃고 괜찮아 이렇게만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메시지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네. 어? 그냥 애정을 갖고 그렇죠.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얘기해 주면 되는 거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한 10번까지 하시면 뭐 조금 해보실 수 있는데 그 10번이 그다음부터 막 영혼 없이 얘기할 것 같아. 회사 갔어. 굉장히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이상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도 시기예요. 딱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궁금증도 없어집니다. 그나마 그 네, 움직임이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궁금해하는 네, 거야. 네. 그것도 지나면 네. 궁금증만 사라져. 없어져요. 네. 좀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인지능이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네, 네.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치매 그러면은 좀 약간 공포스럽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안 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는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코로나처럼 뭐 뉴모니아, 폐렴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00살까지 사실 건데 내가 치매에 걸려서 100살을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약간의 인지장애는 있지만 치매가 아닌 상태로 손주들 이름도 기억하고 벽에 똥칠 안 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살 것이냐 말씀을 드리거든요. 치매를 뭔가 어떤 정말 너무 두려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에 걸렸어도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내가 치매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삶의 목적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게 이제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고령사의 숙명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치매 예방 활동을 적절하다가 치매에 걸렸을 때는 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나면 천천히 순하게 맞습니다. 치매를 앓고 네, 자기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군요. 김철중 이름은 넣는다. 머릿속에 지우개.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통일한국론 열린민족주의에 대한 내용 중 남한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주의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북한은 1948년 단독정부를 세운 후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 정권 출범 초기에는 사회가 안정되었으나 김일성 유일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어서 세계 최하위 빈국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이런 전철을 대개 밟고 있지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체사상이 철학적 원리에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인간과는 사회 역사 원리에서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로 날조되고 수령 영도론에서는 급기야 어버이 수령이 주체의 주체로 둔갑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역사학적 원리나 철학적 원리를 봐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는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구축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단군의 건국 이념을 기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G11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요 언론 매체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6대 강국으로 들어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민족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사대주의, 열등의식, 자주 독립심이 약하고 당파 분열이 강하며 체념적인 민족이라는 지적들은 식민사관의 주도하에 교묘하게 꾸며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하늘을 섬기는 경천사상, 외압 앞에서의 불굴의 의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한민족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 정체성이 뿌리는 단군 신화의 홍익사상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남을 이롭게 하는 평화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계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 조화롭게 수용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옛날부터 경천사상에 의한 제천의식뿐 아니라 삼일신고, 신사기, 신지비사와 같은 경전, 소도와 같은 성지관념 등의 여러 종교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뿐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종교까지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포용적인 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모든 종교의 정수가 되는 가르침을 민족 정신의 본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문화의 바탕인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사상에 의해 조화 통일됨으로써 도의사회의 모델을 제시하여 도덕 강국으로 되었습니다. 최초원의 가야 비문에 나와 있는 허허무지사요 행무원지교라 주계 사지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서도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니 주나라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는 그런 내용 있는 것처럼 한국은 그야말로 종교의 그런 경천외인 사상의 바탕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문명을 주도할 사상, 하나님주의와 한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체계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통일 한국론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위하는 정신으로 단결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기존 기독교를 중심한 서구문명을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 경쟁과 대결의 대서양 문명권이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한 심정문화 혁명을 이루는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문명권은 환태평양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주의의 중심국가로서 세계의 모든 문명은 한반도에서 결실되어질 것이며 남한의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북한의 민족주의를 극복하며 더 나아가서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주의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잠깐 한 말씀을 훈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이 제일입니다. 가정에는 3대가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왕과 여왕의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는 장차 왕이 될 왕자와 왕녀입니다. 가정을 하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피조물은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경 24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이 희호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천외인 사상으로 건국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